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 탈환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대대적인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고르 코나센코프 러시아군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공중, 해상 기반의 장거리 정밀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의 군산 복합체와 물류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오블라스트 파블로그라드 지역에서 탄약과 연료 등을 적재한 철도시설과 창고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하는 운동회 회장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이로써 키예프군의 계획된 반격이 며칠이나 몇 주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S-300 부크 방공미사일과 게파르트 대공자주포의 파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블로그라드에서 폭발이 강력했던 것으로 볼 때 S-300 미사일도 여러 개 파괴됐습니다. 파블로그라드에는 전술 미사일 그롬2에 사용되는 폭발물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해서도 폭격기를 동원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메이데이 콜의 키예프에서는 대공포와 소총으로 응사했지만 제대로 맞출 리가 없습니다. 키예프 주재 영국 대사는 화들짝 놀라 하루 종일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아직 F-16 지원을 못 받았지만 곧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공 지원 전력과 방공 시스템이 없는데도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젤렌스키는 시인했습니다. 마크 갈레오티 교수는 영국 선데이 타임즈에 그런 사정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젤렌스키가 더 이상 공격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목상 230대 전차와 1550대 장갑차를 받았으니 뭔가 받은 값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해 크림으로 진군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대전차 지뢰밭과 용치를 만들고 기나긴 참호와 방어선을 수개월 동안 구축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림의 한 군사기지에 잔뜩 들어찼던 전차와 장갑차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처로 전투 대응을 이루기 위해 재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들은 주랭랑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반격의 성공을 믿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도 백악관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은 백악관이 배워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면피에 익숙합니다. 바흐무트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바흐무트 사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그 결정은 키예프에 있다면서 뒤로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 실패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키예프로 돌릴 게 뻔합니다. 젤렌스키는 어차피 반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하느냐만 남아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잘루지니는 시점을 6월 말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돼야만 땅이 마르고 초원에 불을 질러 연막을 피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라스푸치차가 끝났다고 떠들지만 아직 길은 굉장히 질퍽합니다. 잘루지니는 6월 말까지 반격을 늦추면서 워싱턴을 압박해 무기를 더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루지니도 슬슬 발을 빼고 있습니다. 뭘로 보나 이기기가 불가능한 작전을 맡아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쓰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는 반격 연기를 계속 주장함으로써 젤렌스키의 노여움을 사 잘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바흐무트의 무모한 작전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잘루지니는 젤렌스키가 자신을 시르스키 같은 이로 대체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도네츠크 시에는 지리노프스키 탄생 77주년을 기리는 도로 표시판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러시아인들을 지킬 것이라는 그의 비장한 문구가 쓰였습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당수로 한 시대를 풍미한 지리노프스키는 정치적 감각과 예지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생전에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날짜를 이틀 차이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종식 날짜는
2023년 9월 19일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젤렌스키가 반격을 시도하다 실패하면 얼추 시점이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예언이 맞을지 함께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